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8월 23일 오전 2시 57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. 일단 현재 비트코인 21,200달러 여전히 같은 구간에서 횡보 중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장이 이제 좀 가라앉은 느낌이죠. 최근 이제 한 두 달 정도 해서 막 이렇게 랠리가 좀 썸머 랠리, 일명 썸머 랠리라고 하는 이제 좀 반등이 이렇게 왔었는데, 그게 어떻게 보면 이더의 어떤 특정 이벤트를 좀 어, 내러티브 삼아가지고 시장에 이제 던지면서 그런 어떤 상승을 좀 보였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9월 중순에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분석가들도 말하기를 약간 이제 뭐 폭풍의 눈이다. 지금 굉장히 좀 잠잠해져 있는 그런 시장이고, 지금 다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. 약간 좀 그렇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이제 그 기존에 지금 시장에 이제 랠리를 좀 이끌었었던 어떤 이더리움 POS 이슈,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윤곽이 나오는 것도 있고, 그리고 9월 같은 경우는 또 CPI 발표가 나죠.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이슈도 있죠. 그래서 그게 대략 한 9월 둘째 주, 셋째 주, 그 정도에 이제 거의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를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방향성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이번 주는 뭐 제가 진짜 원래 코인 유튜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, 사실 저도 막 그렇게 뭐 관심도 없고 몰랐거든요. 근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들리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렸다시피 또 25일 해가지고 뭐 잭슨홀 미팅이 아니죠. 미팅이 있다, 뭐 이런 얘기도 또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코인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매크로, 그리고 거시 경제, 그리고 좀 그런 이슈들을 같이 보시면서 코인 시장을 보시면은 조금 더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들 좀 다뤄주는, 좀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주는 그런 채널 같이 겸해 보면서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요거 한번 볼까요? 오늘 환율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. 요것도 되게 환율 얘기도 많이 안 했었는데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, 지금.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오늘 또 막 완전 점프를 했죠. 그래서 1344원까지 갔었고, 거의 이제 지금 전 고점입니다, 최근 해서. 그래서 사실 이제 테더를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상승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 환 차익으로 좀 수익이 났는데, 사실 좀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최근에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환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막 이렇게 1,000원, 막 1,100원 이렇게는 또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, 이게 버는 게 맞나? 번 게 맞나?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기축 자체를 이제 원화로 두고 있으면 이제 번 게 맞는데,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번 게 맞나? 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애매하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환율이랑 이거 김프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좀 뭐 왔다 갔다 하실 분들, 내지는 조금 더 이제 이것 자체를 이제 크립토 투자할 때처럼 이것 자체, 그러니까 김프나 뭐 환율 자체를 또 이제 투자 속의 투자처럼 생각을 하셔서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죠. 저 참고로 환율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수익이 나긴 했는데, 지금도 계속 달러를 이제 위주로 들고 있거든요. 테더나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그저께인가요? 그저께인가 이제 고파이에 이제 그게 약간 고정이긴 한데, 이제 한 달이 고정이긴 한데, 거기에 이제 이율이 조금 높아가지고 거기다가 일부 금액 좀 넣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달러 조금, 달러 이제 좀 더 많이 있고, 이제 원화 조금 있고,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해놓고 이제 뭐 중간중간 김프라든지 이런 것들 차익 챙기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. 그래서 뉴스가 나왔어요. 뭐냐면은 이제 분석, 이제 상승 전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. 그래서
다음 주에 이번 주에 있는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이 뭐라고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이거 봐도 사실 또 우리는 이거 봐도 또 다음 거 그러니까 9월에 있을 뭐 이벤트들 보고 또 봐야 되고 또 10월 거 봐야 되고 그래서 계속 봐야 되죠 사실. 그래서 이거 계속 보시라는 거고 요 뷰가 저도 조금 비슷한 뷰예요. 그래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는 시점이랑 별개로 그 시점이 상승의 시점은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혹은 막 저점 매수를 이렇게 들어가서 잘 잡고 있더라도 그 저점에서 들어가서 한 1, 2년은 기다려야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1, 2년 기다리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의 이제 어떤 투자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7, 18년 때도 똑같았어요. 왜냐면은 18년 때 떡락을 하고 나서 이제 기회라고 할까요? 그래서 18년 10월, 11월, 12월부터 이제 기회가 굉장히 있었죠. 그때가 가장 저점이긴 했어요. 이걸로 봅시다. 차트로. 요거 한번 볼게요. 보시면은 요때잖아요. 그래서 요때 수익 막 내고 나서 이제 막 떨어지는데 이거 엄청 힘들죠. 엄청 힘든데도 진짜 더 힘든 구간이 여기였죠. 그래서 18년에 연말에 요때가 저점이 나옵니다. 저점이 나오고 나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 이후로 좀 상승이 있긴 한데 또 다시 막 떨어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하는 구간이 대략 거의 이제 2년 2년 정도 길게 횡보를 하죠. 물론 이제 상승하고 또 하락하고 반복을 하지만 이제 이런 상승이 오기까지 2년이 또 걸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전 사이클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올랐다가 내려와서 이 구간이 있지만 다시 이런 사이클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점,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하는 구간과 그리고 다음 사이클에서 우리가 상승 사이클을 좀 누리는 기간 자체를 조금 분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거는 좀 저점에 대한 얘기고요. 상승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사이클로만 따지면은 이제 25년이잖아요. 그게 그래서 25년, 그러니까 뭐 적어도 24년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여유 있게 기다려 보자라는 좀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거 한번 볼게요. 요거는 이제 렉트캐피탈 분석 자료인데요.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도 이게 주황색이 20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.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위에 대부분 있죠. 근데 이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좀 약세 구간이라는 거고 동시에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인데 보통 이 200주 주황색 선에서 평균적으로 약세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 그리고 마이너스 28% 사이까지도 떨어진대요.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. 그래서 6월 중순에 우리가 저점 나왔었잖아요. 그때 18,000 잠깐 깨지고 그때 구간이 지금 딱 계산해보면은 이 평균선에서 마이너스 21% 구간이다.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좀 저점이었지 않겠냐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일리도 있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 되게 많죠. 뭐 온체인 지표들부터 해가지고 뭐 캐피출레이션 지표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해시리본 지표라든지 어쩌고 뭐 엄청 많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지표들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지표들로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 자체가 좀 저점이었을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? 그 가능성에 대한 걸 좀 열어두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. 조금 더 하락을 하면 좀 더 강하게 매수를 하고 싶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요거는 이제 긍정 지표잖아요. 그래서 요거랑 반대로 요거는 좀 부정적인 분석가를 가져와 봤는데요.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방향성이라는 거죠. 그래서
위로 올라간다 해서 뭐 상승이 아니라 사실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.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요. 그래서 차트를 뒤집었더니 이제 커펜 핸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. 그래서 차트 그림이 그래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컵 그리고 이제 손잡이 해가지고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말하고자 하는 이 차트로는 이제 더 하락인 거죠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타겟이 10.5K 그리고 5천이 아니죠? 5K? 굉장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네요. 그래서 이 플랫폼으로는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진짜 안 좋게 보는 분석가들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정도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, 저도.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? 막 뭐 차트 분석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. 그러니까 모든 이제 좀 볼 수 있는 지표들을 다 가리고 단순 이렇게 그냥 이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봅시다. FTX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다고 하죠. 그래서 FTX가 진짜 많이 벌었었는데 18년도에 나왔나요? FTX가 해상처럼 등장해가지고 진짜 막 사업 확장하고 뭐 장난 아니었죠. 거래소로서도, 그리고 어떤 뭐 투자라든지 개인적인 투자, FTX에서 이제 알라메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, 아니면 뭐 VC 역할도 굉장히 잘 해냈었고,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는 리더 역할로서도 잘했었고, 아니면 뭐 솔라나의 어떤 파더처럼 그런 포지션을 잘 해줬었죠.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. 이게 뭘 보고 싶어서 가져왔냐면,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겠죠.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뭐냐면은 이 미래에셋이랑 뭐 농협 KB 신한 이런 친구들, 기존에 이제 좀 전통 금융권이죠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암호화폐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죠. 암호화폐 관련 사업 대놓고 이제 코인 거래소를 설립하려고 이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, 왜냐면 두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대기업으로 올라왔잖아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거고, 심지어 마진이 뭐 98%인가요? 99%? 그 정도로 남는 회사고, 거기다가 심지어 다 현금 갖다가 막 모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기존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 사업,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좀 관심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암호화폐라는 어떤 섹션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좀 결론인데요. 제가 진짜 뭔가 은행 주인이라고 해도 좀 되게 진짜 탐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 영향으로 다음 사이클에, 그 다음 사이클까지 준비를 잘 해서 다음 사이클에 이제 빵 하고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실제로 다음 사이클뿐만 아니라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점점 더 들어오고 최근에 뭐 많이 보셨잖아요. 대기업들 엄청 많이 들어오고, NFT만 해도 대기업들 막 간보기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사실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이렇게 직접적으로든 들어오는 거거든요, 시장에. 그래서 이 시장이 조금 더 커지고 있고 먹을 게 많아지진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것도 어떻게 보면, 이건 이제 우리나라고 요건 미국에서도 FTX가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네? 하고 당연히 들어오겠죠. 보고 다른 이제 기존 금융권이라든지 그런 좀 욕심을 내는, 암호화폐에 욕심이 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진짜 다음 사이클에서 좀 폭발을 해야 돼요, 우리가. 여러분 좀 정신 차리시고 준비하셔서 진짜 다음 사이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좀 이런 것들 내용이 있었고요. 여기 요거죠.
그리고 아마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먹을 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또 잘 찾아보면은 분명히 이제 또 좋은 기회들이 같이 딸려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왜냐면은 처음에 FTX 같은 경우도 들어왔을 때 물론 얘네들이 뭐 기존에 뭐 대기업 이런 급은 아니었지만 들어오면서 FTX를 만들면서 FTX, FTT라는 토큰을 갖다가 같이 갖고 왔죠. 그래서 FTT를 산 사람들, 초반에 산 사람들은 돈을 되게 많이 벌고,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든 어떻게든 또 기회가, 우리가 졸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같이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뭘까 하고 잘 고민해 보시고 좀 예의주시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이슈가 있죠. 에토스 테스트넷 3가 지금 좀 등록 기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저번에도 그 1, 2 때 이제 노드 작업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체크해 보시고 요거 등록해 보시길 바라고요. 요게 아마 당첨되면 에토스 코인 800개였나요?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진짜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아니면 못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시즌에서 할 수 있는 좀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좀 즐겨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말고도 최근에 이제 알레오 그것도 이제 테스트넷 3 지금 진행 중이고요. 뭐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들 많이 있는데요. 한번 볼게요. 이런 것들. 요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봅시다. 앱토스 생태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디앱들이 지금 벌써부터 개발 중이고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 애들을 제가 다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해드리긴 애매하지만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서 요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요런 얘는 어떤 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어떤 프로젝트구나 이런 것들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하나 가끔 봐요. 그러니까 이게 파도 타기 하다 보면은 나오잖아요. 그래서 나오면은 요런 게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블루 무브라는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클릭 한 번으로 앱토스, 여기가 지금 앱토스 기반이고 또 클릭하면은 이제 수이 쪽으로, 수이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토스랑 수이 둘 다 좀 잡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다, 되게 독특하다, 좀 재밌다, 신선하다 라고 하면서도 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팅 할 게 있어요. 그러면은 꼭 지금 이제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프리 민팅이죠. 뭐 의미가 없긴 한데 또 이렇게 민팅하고 하는 게 나중에 또 뭐 에어드롭 해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고 어떤 프로젝트구나 이렇게 좀 눈에 담아두시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요거 한 몇 개 뽑았습니다. 꽤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, 요거는 이제 뭐 수위도 마찬가지고 앱토스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고요.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. 예전에 유니스왑,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니 토큰을 줬었죠. 그게 거의 뭐 한 계정당 2천만 원 정도가 됐었었고, DYDX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거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초창기였죠. 그래서 그것도 대략 뭐 9천만 원인가요? 그 정도 에어드랍을 줬었었고, 되게 에어드랍 주는 거 많기 때문에 이제 앱토스가 아무래도 무조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그에 따라서 이제 앱토스 생태계 같은 경우도 좀 기회가 될 것들이 많이 있다. 그래서 좀 최소한의 것들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해놓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요거 볼게요. 앱토스, 그러니까 레이어 1 지금 좀 투자사가 빵빵한, VC가 좀 빵빵한 레이어 1들인데요. 요거 대부분 제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좀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사들이 좀 붙어있나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. 앱토스 같은 경우는 FTX 벤처스, 그리고 코인베이스, 그리고 스레이로즈가 있네요. 스레이 3AC는 좀 요즘 좀 애매하죠. 그 저기 해가지고 그리고 멀티코인이 투자 잘합니다. 여기 말고도 되게 많이 투자 받았기 때문에 더 있을 텐데 이렇게 좀 간략하게만 썼네요. 수익 같은 경우는 안데르센 호로이츠, 제가 좋아하는 VC고요.
여기도 뭐 코인베이스 당연히 붙어 있고, 코인베이스 뭐 다 붙어 있네. 여기 뭐 섭스페이스, 크립토닷컴, 코인베이스 벤처스, 알라메다 붙어 있네요. 판테라도 있죠. 그리고 뭐 알레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뱅크도 있고, 여기는 삼성네스트도 있어요. 삼성이 써 있네요. 삼성네스트 있고, 안데르센 호로이츠, 그리고 뭐 셀레스테아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랩스 붙어 있으면은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바이낸스로 상장을 거의 좀 해주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아이언PC 같은 경우도 안데르센 호로이츠, 세콰이어 이 정도가 붙어 있네요. 월드코인이라든지 에노마, 에스프레소 이런 프로젝트들이 레이어 1인데 투자사 VC가 좀 빵빵하구나 라고 머리에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, 한번 눈 담아두고 다음에 봤을 때 걔였지 하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비트코인 방향성이 지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도 느꼈다시피 진짜 이게 이렇게 볼게요.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이게 한번 느껴보세요, 여러분. 이 고점을 향해 갈 때 2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. 우리 20년으로 돌아가서 21년으로 돌아가 볼게요. 그래서 돌아가서 막 오를 때 진짜 끝없이 오를 것 같다가도 석가빔 때 막 내려갈 때 진짜 막 시장이 어떻게 된 것처럼 굴더니 또 다시 한 3달 횡보하고 다시 또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. 막 알트들 환희해. 돈 막 복사되고 난리 났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결국 또 하락이 오죠. 그래서 하락이 오고 또 횡보하다가 페이크 치고 또 하락이 오고, 근데 또 최근에 이제 바닥인 줄 알고 이거 바닥이구나 하고 이제 떡상 가는구나 했는데, 또 어느새 분위기 살짝 좀 다운되면서 뭔가 찬물 탁 끼얹은 것처럼 그래서 지금 좀 그런 분위기가 와 있다. 그래서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위로든 아래로든 이상하진 않지만 항상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최대한 뭐라 해야 될까, 막 사고 파는 걸 자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사이클을 정확하게 좀 보실 수 있다면은 최대한 매매는 적게 하되 탈출은 했으면 좋겠어요. 낙하산 하나 달고 뭔가 어느 정도 고점에 무르익었다 그러면은 그냥 좀 탈출했다가 나중에 또 저점 오면은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사면서 또 사이클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투자하면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, 진짜 시장 분위기가 하루 건너 진짜 바뀌는 게 이쪽 마켓이에요. 왜냐면은 이때만 해도 막 진짜 계속 내려갈 것처럼 굴었었잖아요. 근데 또 어느새 반전 살짝 해가지고 올라왔다가 또 다시 지금 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시장의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요. 만약에 내가 휩쓸려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차라리 하루 빨리 휩쓸려서 하루 빨리 나오는 좀 그런 투자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이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 이제 준비 다 총알 준비 잘 하고 계시죠? 5천만 원으로 우리가 잘 해볼 수 있는 좀 그런 시드머니로 5천만 원이 좀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, 5천만 원으로 진짜로 다음 사이클까지 잘 투자하시면은 50억 가능합니다. 진짜로 아무리 못해도 10억은 돼요. 네, 진짜. 그래서 진짜 좀 잘 준비하셔서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안녕.